$1의 가치. 오, 헨리. 어느 날 아침 리오그란데 강 근처 국경지대에 위치한 미합 중국 지방법원의 판사가 자기 우편물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발견했다. 판사 양반에게 당신은 4년 전에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일장연설을 했지. 온갖 신랄한 말들을 쏴대면서 나를 방울뱀이라고 불렀어. 그래, 어쩌면 난 방울뱀인지도 모르지. 어쨌든 당신은 지금 내가 시끄럽게 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셈이니까. 내가 감옥에 간 지 1년 만에 내 딸이 죽었어. 사람들 말로는 가난과 수치심 때문이라더군. 당신한테도 딸이 하나 있지. 판사 양반. 그래서 내가 당신도 딸을 잃는 심정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줄 작정이야. 그리고 나를 기소한 그 지방 검사놈도 꽉 물어버리려고.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야. 그래서 다시 방울뱀으로 돌아간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진짜 방울뱀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말은 많이 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게 바로 내 꼬리 소리라고. 내가 언제 공격하나 부보시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방울뱀. 더원트 판사는 그 편지를 서슴지 않고 한쪽으로 던져버렸다. 그가 판결을 내린 악에 바친 인간들에게 그런 편지를 받는 일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는 전혀 겁먹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편지를 젊은 지방 검사 리틀필드에게 보여주었다. 리틀필드의 이름도 협박 편지에 포함되었는데 판사는 본인과 동료 사이의 문제에서는 한없이 고지식했기 때문이다. 리틀필드도 자신만 관련된 일이라면 편지 작성자의 꼬리소리 따위에는 경멸 섞인 웃음 한 번으로 응수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판사의 딸을 언급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그는 낸시 더인트와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이다. 리틀필드는 법원 서기에게 가서 그와 함께 공판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4년 전에 살인죄로 수감된 국경지대의 무법자 호녀라 멕시코 셈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고 나서 곧 온갖 공무로 인해 그 문제는 그의 마음에서 밀려났고 복수심에 불타는 복사의 딸랑거리는 소리는 잊히고 말았다. 법정이 브라운스빌에서 개정 중이었다.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대부분 밀수나 화폐이죠. 우체국 강도, 국경지대에서의 연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 한 사건은 마파엘 오르티스라는 젊은 멕시코인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위조된 $1짜리 은어를 유통시키려다 영리한 연방보안관에 검거되었다. 그는 수많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줄곧 받았지만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증거가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르티스는 구치소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갈색 담배를 피워대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방보안관 킬패트릭이 자짜 은어를 법원에 있는 지방검사 사무실로 가져가 그에게 넘겨주었다. 연방보안관과 평판 좋은 어느 약제사가 오르티스가 그 돈으로 약 한 병값을 치웠다고 증언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은화는 형편없는 위조품이었는데 너무 무른 데다 강택도 거의 없고 거의 납으로만 만든 것이었다. 심리 일정표상 오르티스 사건의 공판이 열리기 전날 아침이었다. 지방검사 자신도 공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은화가 가짜라는 걸 입증하려고 굳이 비싼 돈 주고 전문가를 부를 필요는 전혀 없겠지요. 리틀필드가 긴긋 웃으면서 은화를 탁자 위로 툭 던졌다. 그것이 연마제 덩어리만큼이나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멕시코 놈은 이미 철창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방보안관이 권총집을 느슨하게 고쳐 차면서 말했다. 검사님이 그놈을 꼼짝 못하게 잡은 겁니다. 만약 이번 한 번뿐이었다면 이 멕시코인들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작고 누런 악당 놈은 위조 화폐 조직이랑 한통 속인 게 뻔해요. 녀석이 속임수를 쓰다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요. 저 아래쪽 강독에 있는 멕시코인들의 하칼 마을에 저 녀석의 여자가 있어요. 하루는 녀석을 감시하다 그 여자를 보게 됐는데 봇밭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만큼이나 예쁘더라고요.
리틀필드는 사자 은어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찔러 넣은 다음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봉투에 집어넣었다. 바로 그때 성격은 사내아이만큼이나 솔직하고 쾌활하며 얼굴은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 문 앞에 나타났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낸시 더헌트였다. 오, 봐봐. 오늘 12시부터 내일까지는 휴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녀가 리틀필드에게 물었다. 맞아요. 지방검사가 대답했다. 그래서 나도 정말 기뻐요. 찾아볼 판례도 너무 많고 게다가 그거 정말 당신다운 말이네요. 당신이랑 아버지가 어째서 법률책이나 판례 같은 걸로 변해버리지 않는지 참 이상할 지경이라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당신이 저를 물댓에 사냥에 데려가 주면 좋겠어요. 지금 롱프레리는 물댓의 천지예요. 제발 싫다고 하지 마요. 새로 산 12구경 해멀리스 총을 시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벌써 마차 대여소에 사람을 보내 사륜마차를 끌 플라이와 베스까지 빌려두라고 했어요. 그 녀석들은 총소리가 나도 아주 잘 버티거든요. 당신이 틀림없이 갈 거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중 그녀의 매력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결국 물대새가 송아지 가족 표지의 법률책을 물리치고 그날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날 오후를 차지했다. 리틀필드는 서류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킬패트릭이 문을 열었다. 피부에 엷은 레몬빛이 감도는 검은 눈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머리에 두른 검은색 슐로 목까지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쉬지 않고 그는 애절하고 고슬픈 음악 같은 스페인어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리틀필드는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연방 보안관이 밀물처럼 거침없이 밀려드는 그녀의 말을 간간히 손을 들어 제지하면서 끊어서 통역해 주었다. 리틀필드 검사님을 만나러 왔답니다. 이름은 호에 트레비냐스라고 하네요. 만나 뵈려는 용고는 저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 라파엘 오르티스하고 관련이 있답니다. 자신이 그 남자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남자의 여자라는 겁니다. 이 여자 말이 그 남자는 죄가 없대요. 자기가 그 가짜 돈을 만들어서 남자한테 사용하라고 줬답니다. 이 여자 말은 하나도 믿으시면 안 돼요. 리틀필드 검사님. 멕시코 여자들은 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남자에게 빠지면 그 남자를 위해서는 거짓말, 도둑질, 심지어 살인까지 불사하거든요. 사랑에 빠진 여자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킬패트릭 씨, 낸시 더헌트가 격분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자 연방보안관은 허둥거리며 자기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 잘못 나왔다고 해명하느라 잠시 진땀을 뺐다. 그러고 나서 다시 통역을 이어갔다. 이 여자 말이 그 남자만 풀어주면 자신이 기꺼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답니다. 자신이 열병에 걸려 알아누웠는데 의사가 약을 쓰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그게 바로 남자가 약국에서 납으로 만든 가짜 돈을 쓴 이유라네요. 이 여자 말로는 그 덕에 자기 목숨을 건졌답니다. 이 라파엘이란 놈이 여자의 애인인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군요. 여자가 계속 사랑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는데 검사님은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런 사연은 지방 검사에게는 무척 익숙했다. 그녀에게 전해줘요. 그가 말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요. 내일 아침 그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 그 남자는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고요. 낸시 더헌트는 그렇게 냉정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동정 섞인 눈길로 호야 트래비스와 리틀필드를 번갈아 관심있게 바라보았다. 연방보안관이 지방검사의 말을 여자에게 그대로 전했다. 여자가 나직한 목소리로 한두 마디 더 내뱉더니 얼굴 주위로 쇼를 당겨 단단히 여미면서 방을 나갔다. 저 여자가 뭐라고 했지요? 지방검사가 물었다. 별말은 아니었어요. 연방보안관이 대답했다. 저 여자 말이 만약 그 사람의 목숨이 어디 보자. 치라비다 데엘라 아키엔투 아마스니까. 만약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면 바파엘 오르티스를 기억하세요. 라는데요.
kil패트릭은 복도로 나가 보안관 사무실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밥. 낸시가 물었다. 기껏해야 1달러짜리 가짜 은화일 뿐인데 두 사람의 행복이 엉망이 돼 버리다니. 저 여자가 죽을 위험에 처해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 거라잖아요. 법은 동정심 따위는 알지도 못하는 건가요? 법률의 세계에는 그런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법이에요. 낸 리틀필드가 말했다. 특히 지방 검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는 더 그렇고요. 검찰 측에서 징벌적인 구형을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일단 공판에 회부되면 그 남자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증인들이 그 남자가 가짜 돈을 사용했다고 증언할 테니까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증거물 A를 말이지요. 더구나 배심원단에 멕시코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 배심원석을 나갈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들 유죄의 표를 던질 거예요. 그날 오후 물뜻에 사냥은 순조로웠다. 사냥이 불러일으킨 흥분으로 라파엘 사건과 호야 트레비냐스의 슬픔은 완전히 잊혔다. 지방 검사와 낸시 더헌트는 마차를 몰고 풀이 뒤덮인 평탄한 길을 달려 시내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 나갔다. 그런 다음 경사가 완만한 너른 초원을 가로질러 피에드라 색강을 끼고 있는 울창한 숲 가장자리로 향했다. 이 색강 너머에 물떼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인 롱프레리가 있었다. 색강이 가까워질 즈음 두 사람의 오른편에서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머리가 검고 얼굴이 거무스름한 남자가 그들 뒤에 다싹 붙어오다가 갑자기 옆길로 방향을 튼 것처럼 숲을 향해 말을 모는 모습이 보였다. 어디선가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리틀필드가 말했다. 그는 사람이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네. 어느 목주장 사람이 지름길로 집에 돌아가려나 보군. 두 사람은 롱프레리에서 마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사냥을 했다. 활발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서부 아가씨 낸시 더헌트는 자신의 12구경 총에 만족했다. 그녀가 잡은 사냥감은 상대방의 기록보다 고작 4마리 부족할 뿐이었다. 그들은 적당한 속도로 말을 몰아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피에드라 습강이 100m도 남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숲에서 나와 곧장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아까 우연히 지나친 사람 같아요. 더헌트 양이 말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자 지방검사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갑자기 말과 나차를 멈춰 세웠다. 그 순간 남자가 안장 옆 케이스에서 윈체스터 라이플 총을 꺼내더니 한쪽 팔 위로 던져 올려 걸쳤다. 이제 내 놈이 누군지 알겠군. 멕시코 샘. 리틀필드가 혼잣말로 낮게 우렁거리듯 중얼거렸다. 그 점잖은 척하는 편지에서 요란하게 꼬리를 흔들던 게 바로 내 놈이었구나. 멕시코 샘은 그들이 머뭇거릴 틈을 길게 주지 않았다. 그는 총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라이플의 사정거리에는 충분히 들어가지만 팔구경 산탄총의 이협에서는 벗어나는 지점에 다다르자 그가 총구를 들더니 마차에 탄 두 사람을 겨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총알은 리틀필드와 더헌트 양의 나란한 어깨 사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 좌석 등받이에 박혔다. 다음 총알은 마차 갓기와 리틀필드의 한쪽 바지가랑이를 관통했다. 지방 검사가 황급히 낸시를 마차 밖 땅바닥으로 떠밀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비상 상황에서는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즉시 받아들이는 서부 개척자의 본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리틀필드가 좌석에 놓인 반지 상자에서 총알 몇 움큼을 허겁지겁 꺼내더니 양쪽 주머니에 잔뜩 쑤셔 넣었다. 계속 말 뒤에 숨어 있어요, 낸. 그가 지시했다. 저놈은 전에 내가 감옥에 보낸 악당이에요. 안 갚음하려는 거지요. 놈은 저 정도 거리에서는
우리 총에 맞지 않을 걸 잘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밥. 낸시가 침착하게 말했다. 난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너무 가까워요. 자, 가만히 있어. 그녀가 베스의 갈기를 쓰다듬어 주었다. 리틀필드는 차격 준비를 한 채 서서 그 무법자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멕시코 샘은 안전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피해 복수를 감행하려 들었다. 그는 물대새와는 전혀 다른 깃털을 가진 사냥감이었다. 그는 정확한 눈으로 새 사냥용 산탄이 닿을 수 있는 위험 범위 둘레에 가상의 원을 그린 다음 그 선을 따라서만 말을 달렸다. 그의 말이 오른쪽으로 돌았고 그의 희생양인 두 사람이 엄폐물로 삼은 말의 가슴 부분을 돌아 안전한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총알이 지방 검사의 모자를 관통했다. 그가 빙돌다 딱 한 번 잘못 계산하는 바람의 원을 조금 넘어왔다. 그러자 리틀필드의 총이 불을 뿜었다. 멕시코 샘은 잽싸게 고개를 숙이며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떨어져 내린 총알을 흘끗 보았다. 그러다 몇 발이 그의 말을 스치고 지나가자 날이 껑충거리며 즉시 안전선으로 물러났다. 무법자가 다시 총을 쐈다. 낸시 더원트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리틀필드가 분노에 불타는 눈으로 뒤돌아보니 그녀의 뺨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파편에 맞은 것뿐이에요. 총알이 바퀴살에 맞은 것 같아요. 이런 리틀필드가 신음했다. 큰 산탄 한 발만 있었으면. 악당이 말을 멈춰 세운 다음 신중하게 조준했다. 그 순간 플라이가 힝하고 콧김을 내뿜더니 마구에 묶인 채 쓰러졌다. 목에 총을 맞았던 것이다. 물대새를 쏘고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난 베스가 돛줄을 끊고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멕시코 샘이 쏜 총알이 이번에는 낸시 더원트의 넉넉한 사냥용 재킷을 깨끗이 관통했다. 엎드려요, 엎드려. 리틀필드가 날카롭게 말했다. 말에 바싹 붙어서. 땅에 납작 엎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가 쓰러진 플라이의 등 뒤 풀바 뒤로 그녀를 거의 내던지다시피 했다. 아주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그 멕시코 여자의 말이 떠올랐다. 만약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면 라파엘 오르티스를 기억하세요. 리틀필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말등 너머로 저놈을 계속 쏴요. 낸 최대한 빠르게 녀석을 맞힐 순 없겠지만 내게 묘안이 있으니 그걸 시도하는 동안 잠시라도 녀석이 계속 총알을 피해 다니게 해줘요. 낸시가 리틀필드를 흘깃 바라보니 그가 접이식 주머니 칼을 꺼내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곧 고개를 돌리고 그가 주문한 대로 적을 향해 쉬지 않고 빠르게 총을 쏴댔다. 멕시코 샘은 그에게 아무 해도 미치지 않는 이 연속 사격이 먹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니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데 고작 새 사냥용 산탄에 눈을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커다란 스테트슨 모자가 얼굴을 가가리도록 눌러 쓴 다음 총성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다음 쓰러진 말 위로 보이는 희생양들을 주의 깊게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다. 목표물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재촉해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방 검사가 한쪽 무릎을 세운 채 신중하게 산탄총을 겨누는 모습이 보였다. 멕시코 샘은 모자를 눌러쓰고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하는 작은 산탄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를 기다렸다. 리틀필드의 산탄총이 강력한 폭발음을 내며 불을 뿜었다. 멕시코 샘이 탄식하듯 숨을 내쉬며 온몸을 축 늘어뜨리더니 천천히 말에서 떨어졌다. 방울뱀의 죽음이었다. 이튿날 아침 10시에 법정이 열렸고 미합 중국 데라파엘 오르티스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한쪽 팔에
팔걸이 붕대를 한 지방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판사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본 사건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비록 피고의 유죄가 분명하다 해도 유죄 판결을 보장할 충분한 증거가 당국의 수중에 없습니다. 본 사건 성립의 근거가 되었던 위조 은화는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 사건의 기소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오 휴정 시간에 킬패트릭이 지방검사 사무실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방금 내려가서 멕시코 샘령감을 슬쩍 보고 왔어요. 연방보안관이 말했다. 사람들이 놈의 입관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 멕시코 영감은 만만치 않은 놈이었겠어요. 제 생각이지만요. 저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다들 검사님이 그놈을 뭘로 쐈는지 궁금해해요. 어떤 녀석들은 틀림없이 못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놈 몸에 뚫린 것 같은 구멍을 낼 수 있는 총알을 장전한 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놈을 쏜 총알은 말이에요. 지방 검사가 말했다. 바로 연방보안관님이 가져다준 위조 은화 사건의 증거물 A였어요. 나한테는 그리고 다른 누군가한테도 그게 가짜 돈인 게 참 행운이었죠. 총알 모양으로 아주 잘 잘리던 거려. 저기요. 아클 마을에 가서 그 멕시코 아가씨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더원트 양이 알고 싶어 해서요. $1의 가치.